역병은 물러갔지만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문제였다. 스파르타는 확전을 선언하고 육상과 해상 양쪽에서 아테네를 향해 진군했다. 아테네 민회는 확전파와 휴전파로 나뉘었다. But Daddy grabbed his arm and said, "You shouldn't be afraid of this. We must save those who still can live." Alcott caught her eyes, nodded low, and took the first step toward the soul in need of me. The man was silent, barely breathing. Alcott looked lost, turned to Dottie. She handed him bread and gave a wink. So Alcott moved, knelt down slow, placed the bread into the man's dry mouth. But it fell, he couldn't swallow. After a pause, like a mother bird, Alcott chewed and shared the bread. The man swallowed, opened his eyes, a faint smile of thanks across his lips. You shouldn't be afraid of this. We must save those who still can live. Kindness bloomed in silent ways, and Alcott found courage that day. The man shook in his thin coat. 20살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알키비아데스는 곧장 기존의 대중 지도자들을 누르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다만 유명한 선동가인 하이페르볼로스와 민회 의장 니키아스 두 사람은 그를 강하게 견제했다. 금수저 알키비아데스의 부상에 강한 반감을 느낀 하이페르볼로스는 도편 투표를 실시하자고 시민들을 선동했다. 투표가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 중 한 명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해졌을 때 알키비아데스는 니키아스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양측의 지지자들을 결합시켰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도편 추방 대상으로 하이페르볼로스를 골랐다. 플라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델이 하이페르볼로스. 원래 도표는 저런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지. 하이페르볼로스가 제거되자 알키는 민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스파크테리아 섬에서 니키아스는 적군을 스파르타에 돌려줬다. 때마침 스파르타에서 평화대사단이 왔고 니키아스는 다음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평화가 성사될 것을 두려워해 몰래 그들과 접촉해 그들의 실상을 파악했다. 다음날 민회의 대사들이 등장하자 알키비아데스는 부드러운 말투로 그들에게 질문했다. 위관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는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권한 없이 어떻게 조약을 성사시킨단 말이요? 그러자 스파르타 대사들은 대꾸도 못한 채 떠나고 말았다. 니키아스는 자신이 철저히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fter a pause, like a mother bird, Alcott chewed, then shared the bread. The man swallowed, opened his eyes, a faint smile of thanks across his. 대중의 환호 속에 자신의 저택으로 복귀한 알키는 전쟁의 양상과 민회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기로 결심하고
현실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대신 그의 일과는 테오도테와 지내는 일로 채워졌다. 알키비아데스가 명예와 재산을 회복한 직후의 일이다. 알키는 하루가 멀다 하고 테오도테를 찾았으며 그녀에게 어리광을 부릴 정도로 사로잡혀 있었다. 그해 늦가을 저녁, 올리브 두른 마자빵을 나눠 먹으며 산책하던 테오도테와 알키가 길가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가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다. 역병 환자라 생각해 지나치려는데 테오도테가 알키의 팔을 붙잡았다. 사내가 이딴 일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테오도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지라 알키는 사내 쪽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사내는 굵은 지 오래인 듯 말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알키가 테오도테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자 테오도테가 들고 있던 빵을 건네주며 눈짓했다. 하는 수 없이 알키는 사내에게 다가가 입에 빵 조각을 물렸다. 사내가 입을 벌려 빵을 물었지만 침이 말랐는지 도로 뱉어내고 말았다. 잠시 고민한 끝에 알키는 마치 어미새처럼 빵을 한 조각 한 조각 씹어 남자의 입에 밀어넣었다. 남자는 그제서야 빵을 삼켰고 얼마 뒤 눈을 떠 알키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지만 얇은 호옷 한 벌만 입은 남자는 정신을 차리자 오돌오돌 떨기 시작했다. 알키는 사내를 일으켜 앉힌 뒤 자신의 두꺼운 로브를 벗어 사내에게 걸쳐주었다. 알키는 다시 테오도테가 시키는 대로 사내를 들쳐업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 치유공간 달빛으로 갔다. 달빛의 문이 열리고 먼저 나온 간병인이 일행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인사했는데 이어 마리가리따가 반색하며 나와 그들을 안내했다. 며칠 뒤 알키와 도티는 달빛으로 가서 환자의 상태를 물었고 마르가리따가 두 사람을 안내했다. 코리우스라 불린 환자는 병사로 복무하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병에 쓰러졌는데 이제 한결 나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알키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하자 마르가리따는 그들을 요리실로 안내했다. 요리실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져 나갈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마르가리따가 그중 한 곳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분은 물러가던 역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아테나께서 당신들을 보내 살려냈어요. 지금은 소화력을 회복했고 마침 식사 시간이라 배추를 섞은 호박죽, 꿀 바른 염소 치즈, 들기름을 뿌린 토마토 샐러드를 준비했지요. 있다. 그럼 약은 어디 있어? 여기서는 음식이 곧 약이랍니다. 다만 저분이 겨울 기운을 지닌 분이라 여름 기운의 식재료로 꾸민 식단이죠. 도티가 틈만 나면만 하던 그 체질식이군요. 그렇지 않아도 리따를 보면 묻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처럼 풍토병으로 쓰러지는 병사가 부지기 수러. 그런데 우리는 병사의 체질을 모르지 않소. 그럴 때 손쉬운 대처법이 있겠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테네군은 풍토병에 걸린 병사에게 먼저 올리브유를 먹여요. 그런 뒤 덧나는 병사가 많죠. 그러면 그가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음의 기운을 지녔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강한 겨울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음에 음이 더해져 병을 덧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리브유 아닌 다른 기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요? 가령 병사에게 봄 기운과인 참기름이 약이 된다면 그는 가을 기운이라 할 수 있고 여름 기운과인 들기름이나 염소도지 약이 된다면 그는 겨울 기운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운에 어울리는 음식이란 이런 경우를 말해요. 리따, 저 환자처럼 역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테네가 사랑하는 식재료인 렌틸콩, 올리브, 보리, 소금이 모두 겨울 기운을 지닌 음식이죠. 그만큼 아테네인이 이 기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역병에 돌았던 이집트에 비해 아테네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유가 이번 역병의 가장 큰 특징은 몸에서 심하게 수분을 빼내어
피부 밖으로는 열이 나지 않는데 속은 타는 듯 뜨거움을 느끼고 심한 갈증과 탈수를 수반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증상은 겨울 기운이 넘치는 사람의 몸속으로 역시 겨울 기운이 넘치는 역병이 침투해 신체 내부의 음기운이 폭증한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와 달리 이집트인은 음식 득태돼 역병의 피해를 덜 입었다는 말이군요. 네, 이집트인들은 양파나 마늘 같은 매운 채소를 즐기고 돼지를 피하고 소나 염소의 고기와 젖을 먹지요. 그와 같은 여름 기운과 재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방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리우스는 치유공간 달빛에서 빠르게 호전되었지만 역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상심이 컸던 데다 전쟁터에서 갓 돌아와 쇠약했던 탓에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더 걸렸다. 그 사이 알키는 해군에 입대했고 이어 아테네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이 남자의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잔잔잔한 하모니카 소리 흐르며 기타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울린다. 명예와 재산을 되찾은 알키는 매일같이 토티를 찾아 어린아이처럼 그녀에게 매달렸지. 그의 늦가을 노을 아래 맞아 빵 나누며 걷던 길가에 수풀에서 들린 바스락 소리. 비토하고 쓰러진 한 남자. 알키는 멈칫하며 돌아서려 했지. 그때 도티가 팔을 붙잡았어. 사내가 이딴 일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도티의 눈빛 앞에서 알키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 말조차 못하는 그 남자에게 도티가 건넨 빵 조각 하나. 알키는 떨리는 손으로 먹여주었지. 남자는 빵을 삼키고 희미한 미소로 고마움을 전했지. 하지만 얇은 옷에 떨고 있었어. 알키는 러브를 벗어 남자 어깨에 덮어줬지. 도티의 시선 따라 그를 업고 길을 돌렸지. 사내가 이딴 일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사랑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날 알키는 배웠지. 달빛 아래 그들 셋 걸음을 맞춰 걸어갔지. 치유의 불빛 속으로 희망을 안고 나갔지. 매일같이 도티를 찾아 어린아이처럼 그녀에게 매달렸지. 그의 늦가을 노을 아래 맞아 빵 나누며 걷던 길가에 수풀에서 들린 바스락 소리. 피를 토하고 쓰러진 한 남자. 알키는 멈칫하며 돌아서려 했지. 그때 도티가 팔을 붙잡았어. 사내가 이딴 일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도티의 눈빛 앞에서 알키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 말조차 못하는 그 남자에게